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도도 매우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단순 가담자 등도 공범으로 처벌하여 강력히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거나 미처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된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경우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는 선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한 선처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조직적 범죄로 분류되어 형법 제347조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은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해자의 돈을 직접 수령한 수거책, 그리고 범죄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송금책, 대포통장 제공자, 심부름 등 기타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가담했을 경우 법원은 공범으로 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범죄 인식이 낮은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감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첫 번째는 범죄 가담 경위 및 인식 수준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일자리나 심부름인 줄 알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가담하게 된 경우, 그리고 수거 위치나 계좌 이체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몰랐던 경우, 사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시만 따랐을 경우,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면 고의성 또는 범죄 인식 수준이 낮았음을 인정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금액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 요소입니다. 전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 시도, 피해금 일부 공탁, 성실한 피해 회복 의사 표현 등을 하게 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진심어리 반성과 선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성문 및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필 반성문을 진심어리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면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형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윗선 조직원 검거에 협조하는 자에게 감형 사유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즉, 지시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공범에 대한 증언을 하며 조직적 구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조가 있다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중의 분노가 큰 범죄이기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감형 결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